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 사교육 쪽에 있어서 특히 영어 과목에 있어서의 약간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교육이라는 것도 선생님은 그냥 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건 이제 공교육과 다르게 뭐 이익이라는 게 관련이 돼 있고 뭐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양심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것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은 교육이 아니야. 사교육은 그냥 단순히 물건 팔아먹는 거야. 뭐 속임수를 써서라도 물건만 많이 팔아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강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댓글 알바를 써서 흥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흥한 사람들이 아직도 댓글 알바를 쓸 거라는 뭐 추측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강사들이라든지 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그 수능이 있기 한 달 전인가요? 선생님이 그 어떤 학생한테 그 질문을 받았었고 쪽지로 유튜브에 어떤 강사가 이런 자기 그 변형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만 어떤 강사가 탁자에다가 이렇게 막 교재들을 쌓아놓고 교재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재는 다 변형 문제들, EBS 변형 문제들과 EBS 변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들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몇십 개인지 뭐 몇 개인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쌓아놓고선 자기가 여기 있는 문제를 모두 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의 개수가 총 몇 문제냐면 4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죠? 4만 문항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이걸 다 분석했대. 이거를 보는 순간에 선생님은 사기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4만 문항을 분석한다고 생각해봐요. 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최소한 5분은 걸릴 거 아닙니까? 문제를 단순히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분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면 한 5분은 걸릴 겁니다. 그럼 뭐 4만 문항 곱하기 5분 5분 나누기 60분 시간이잖아. 그지? 나누기 24 잠 하나도 안 자고 이러면 158일인가가 나와. 그러니까 이건 이론상의 얘기고 158이라는 것은 잠 하나도 안 자고 밥도 하나도 안 먹고 오로지 분석만 했을 때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분석만 하고 있습니까? 힘들잖아. 잠도 자야 되잖아.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한 8시간 정도를 분석한다고 하면 곱하기 3이야. 그럼 158일 곱하기 3 하게 되면 이거는 450일이 넘습니다. 아니 컨텐츠가 나온 건 6개월도 안 됐는데 400 몇십 일 동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1차적으로 여기서 뻑가서 뻥쳐도 너무하나. 이건 마치 뭐와는 똑같아. 무슨 장미꽃 축제라든지 무슨 튤립 축제하면 200만 송의 장미, 200만 송의 튤립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그런 회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 있을 때 홍보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 200만 송이가 이게 200만이 진짠가? 이거 200만인 걸 누가 세봅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 4만 문항 누가 세보냐? 누가 이거를 확인해 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거짓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4만 문항을 다 분석하면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지문 150 몇 개인가를 뽑았다는 거야. 그럼 4만 문항이 있으면요. 겹치지 않을 지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 여러분 알고 있는 이그젠4유라는 사이트 있잖아. 이그젠4유라는 사이트는요. 지문 하나를 몇 문제로 분석을 해. 몇 문제로 변형을 해. 그러면 변형이 안 된 지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두 번째로다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개뻥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 또 이거 듣고 속겠네. 근데 웃긴 거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학생을 위한 척 엄청 한다는 거지. 그지? 이거 속이면서 어떻게 위하는 척을 하는 거지? 하긴 뭐 위하는 척도 속이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추측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집을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이미 품절이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고라도 한번 구해볼까? 진짜 겹치지 않은지 겹치는지 않는지 한번 볼까? 라고 생각해서 중고나라 같은 데를 살펴보니까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책값이 싸지가 않아.
내가 저 가격을, 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는 거를 보려고 있었어. 수능에 다가가서 싸지지 않을까. 근데 어떤 학생이 한 명이 그 중고나라의 책을 올리면서 앞에 페이지 2페이지의 문제를 같이 찍어서 올렸더라고. 자기가 푼 부분을. 그래서 봤어.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시중에 출판한 변형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봤어. 비교해봤더니 두 문제가 지문만 겹친 게 아니라 유형까지 겹쳐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형이 겹쳐 있다는 건 베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부분이 다르고 선지가 다르기 때문에 베낀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이 두 문제만 딱 봤는데도 두 문제가 다 겹치면 더 이상 겹치는 게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 안 봐도 뻔하지. 상당수 겹칠 수밖에 없어요. 상당수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지문 빼고 나면 만들 게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뻥, 겹치는 거를 다 빼고, 그죠? 왜 겹치는 걸 다 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평가원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거두어 들여가서 겹치는 문항이 없도록 만드는데 그래야지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개소리죠. 저작권은 베끼는 거지. 아니 A라는 애가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B라는 애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겹쳤어. 우연히 겹쳤어. 이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에 2014년도인가요? 남들은 장문을 변형을 안 할 때 나 혼자 장문을 변형한 적이 있었어. 장문을 가지고 순서 문제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수능에 똑같이 나왔어. 잘린 부분까지 똑같았어. 그럼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겨. 이게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누가 저작권을 그 평가원에 걸겠습니까? 평가원이 내 걸 베꼈어요? 베낀 게 아니잖아. 자기들 만들었잖아. 누구나 알잖아. 그런 문제 안 생겨. 그러니까 평가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일 말고도 또 잘못된 정보가 있기도 했어. 뭐였냐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평가원이 책에 있는 ISBN이라는 거 있어. 그 ISBN을 가지고 책을 싹 다 사가지고 들어가서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헛소리예요. 선생님이 출판사 사장입니다. ISBN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있어요. ISBN은 뭐 구르다가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번호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바코드 부분에 있는 그 번호가 이제 ISBN인데 이 구르다로 시작되는 번호는 국가와 출판사 번호, 그 출판사에서 나온 몇 번째 책이냐. 이게 ISBN에 다 담겨있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53740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 번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그 뒤에 덧붙어 있는 이 ISBN 옆에 덧붙어 있는 따로 된 번호야. 부가번호라고 하나? 그 번호인데 이게 나타내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 중고등학교 학습 참고서란 얘기예요. 영어 학습 참고서란 얘기야. 그러면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 참고서면 단어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수백 권이야 수천 권, 수만 권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를 다 가지고 들어갑니까? 왜 사가지고 들어가요? 사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 변형 문제집을 표현해준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요? 평가원은 전혀 개의치 않아. 이게 개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콘텐츠 홍보할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무조건 걸으세요. 사기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이 모르고 그랬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콘텐츠를 만듭니까? 그거 걸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알면서 이랬다. 자기구라니 알면서 이랬으면. 그럼 걸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또 다른 얘기. 아, 내가 이번에 저격당했어. 저격당했다는 얘기도 개뻥이에요. 평가원은 일개 강사한테 그 1타든 2타든 관심이 없어. 알겠어? 평가원이 왜 개별적인 강사한테 관심을 갖습니까? 그 사람 연백이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저격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이 저격이란 말은 뭐야? 내가 많이 적중시킬 거라고 개뻥을 쳐놨는데 올해 적중이 무진장 안 됐다. 근데 이거 쪽팔리니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평가원에게 돌리는 거야. 어차피 평가원은 자기 저격 안 했다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막 뺏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걸으시면 됩니다. 제발 좀. 응?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가 좋으면 얼만큼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저렇게 의도 자체가 나쁜데 컨텐츠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까? 아니,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의 품질로 승부하지. 왜 저런 거짓 정보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 지금 뭐 이미 시험을 본 학생들이 볼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미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영어 컨텐츠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들 거르시고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힘들게 버신 돈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막 썼으면 좋겠습니까? 가능한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컨텐츠를 구매하시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컨텐츠, 좋은 품질 컨텐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투자하시고요. 이런 여러분들 팔랑귀를 이용해서 그죠? 한 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앞으로 이제 수험생이 될 여러분들에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TC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